정상세포가 초기암 됐다가 줄기암 됐다가 이런 식으로만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공통적인 게 이 후석 유전학적인 조절인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이노야, 오늘은 내가 이 대사치료 100일요법을 왜 만들었는지, 대사치료 100일요법이 뭔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할 거야. 내가 너랑 처음에 35대 한의대를 가서 너랑 만났잖아. 그렇죠. 내가 한의대 가서 했던 말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암을 공부하러 왔다. 암을 정복해보고 싶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의대에 간 거였고, 우리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원래 이제 뭐 공대 다니다가 뭐 IT 회사도 하고, 근데 2003년 10월 달에 우리 아버지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이때 서울대도 어렵다고 그러고 뭐 암센터도 어렵다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제 모시고 시골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이제 돌아가셨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20년 동안 이제 암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부터 암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 암 환자가 거의 10년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내가 암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의구심 같은 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 좋은 세상에, 화성도 가는 세상에 암이 정복이 잘 안 될까? 근데 암 환자들은 사실은 되게 정복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통계가 약간 왜곡돼 있어서 그래. 이걸 보여줄게. 이거 보여주면 사기암 환자들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통계인데, 보면 국하는 1기 2기고 국소는 3기고 원격이 4기야. 근데 4기 생존율, 5년 생존율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폐암 10%, 위암 6.4%, 대장암 20%, 유방이나 전립선이 그나마 40%대고 간암 2.8%, 췌장암 2.2%, 담낭암 2.7%, 뭐 신장암이 한 17% 정도? 굉장히 낮은 거지. 암 환자한테 물어보면 뭐 한 7, 80%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암 치료율 되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착각이냐면, 여기 보면 1, 2기, 3기는 높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지금 건강검진이 활성화돼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빨리 발견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런 통계는 좋아졌는데,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내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났어. 왜 암이 정복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 암줄기세포.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 암세포랑 달라. 이거는. 그래서 그 암줄기세포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 암 환자라면 내가 갖고 있는 암이 지금 암줄기세포가 많다. 그러면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지금 표준 치료로는 쉽지가 않아.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암 줄기세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은 이게 일반 염증이랑 굉장히 다른 질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폐렴에 걸렸어. 그럼 환자가 할 일이 별로 없지. 왜냐하면 객담을 뱉어가지고 샤알에다 이렇게 넣어서 항생제를 여러 종류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듣는 게 나오겠지? 그럼 항생제를 맞으면 폐렴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할 일은 거의 없지. 폐렴 환자는. 근데 암은 안 그래. 암은 왜 그러냐면 환자가 먹는 거, 자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운동하는 거 전부 다 영향을 줘.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직 연구 안 된 분야로 암덩어리의 이 외부 쪽에 이제 껍데기가 있거든. 이걸 우리가 종양 미세환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 종양 미세환경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거가 암 환자가 대학병원 치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치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이니까 치료에 같이 임해줘야지 잘 되는 거야, 치료가. 그게 이제 결국엔 대사치료인데, 그걸 내가 오늘 설명을 할 거야. 많이 놀랬지? 네. 이 숫자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제 우리 병원에 도입하고 막 이렇게 했던 요법들이 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런 치료율보다 높은 병원들이 있어. 전부 다 통합암을 하는 병원이야. 암덩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치료율이 높아. 그래서 내가 그런 병원들을 보고 그 치료들을 이제 우리 병원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 암은 뭘까 도대체? 암은 뭘까? 암세포는 사실은 원래 우리 태아세포가 분화라는 걸 해가지고 정상세포가 되잖아.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화라고 하잖아. 암세포는 거꾸로 간 거야. 이 정상세포가 역분화를 해가지고 태아세포가 된 게 암세포야. 그래서 우리가 조직검사를 하면 요 히스톨로지 그레이드라는 게 나오거든. 어쨌든 정상세포가 방향 이상해지는 거야.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연기암이 초기암이 됐다가 이게 더 가면 줄기암으로 바뀌어.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있어.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1번. 이건 영어로는 well differentiated. 이거는 분화가 잘 됐다 이런 소리거든. 즉 무슨 얘기야? 역분화가 얼마 안 됐다. 이 암은 예후가 좋아. 근데 2번이 moderately differentiated. 적당히 분화됐다. 즉 역분화가 어느 정도는 됐다 이런 소리잖아. 3번은 어떨까? 3번은 굉장히 많이 역분화가 된 거지. 그래서 poorly differentiated. 그러니까 분화가 잘 안 됐다.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 태아의 전 단계니까 배아, 줄기세포가 나오겠지. 줄기세포. 그래서 3단계가 되면은 줄기암이 많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암세포가 초기 암세포인지 줄기암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줄기암이 좀 많은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수를 얘기하잖아. 기수는 알잖아. 1기, 2기, 3기, 4기. 근데 이제 기수는 암의 크기나 범위, 얼마나 퍼졌는지 이런 걸 나타내거든. 근데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1기인데 2번이야. 1기인데 3번도 있어. 그럼 당연히 재발은 높아지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줄기암이 뭐냐면 이게 초기암이야. 이게 줄기암이야. 성격이 달라져. 초기암은 여기 해당이라고 돼 있는 게 당을 많이 분해해서 먹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초기암들은 당을 엄청 많이 먹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과일도 너무 단 거는 암 환자한테는 안 좋아. 그리고 탄수화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암 환자한테는. 왜냐하면 정상세포보다 당을 뭐 20배, 50배 막 이렇게 먹거든, 암세포가. 그래서 당뇨가 있는 암 환자는 사망률이 높아. 그러니까 암 환자인데 이 환자는 당뇨가 없고 이 환자는 당뇨가 있다. 그러면서 20%가 사망률이 높아. 왜냐면 암세포가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을 막 갖다 먹으니까. 그게 이제 초기암이야. 초기암은 당을 엄청 먹으면서 분열을 막 하는 애야. 얘는 분열 속도가 빠르고 얘는 근데 분열 속도가 느려져.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항암제가 안 듣는 거거든.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는 얘는 잘 죽이지만 얘를 죽이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암이 어려운 거야, 이게 치료가. 3D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돼, 암덩어리는. 이게 세 겹이지. 요게 줄기암이거든, 이게. 뭐 가운데 있지만 또 바깥쪽에도 있기도 한데 주로 이제 산소가 없는 저산소 구역에 이제 줄기암이 많고, 요건 일반암 초기암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분열을 빨리 하는 애라서 항암제가 잘 듣지. 1세대 독성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이런 게 잘 듣고, 얘는 잘 안 들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고,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된 거는 껍데기라고 보면 돼. 껍데기. 암덩이도 얘도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얘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껍데기를 갖고 있어. 이 껍데기가 이 암덩어리 입장에서는 보호막인데 정상세포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전쟁터야. 38선 같은 데로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이게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면 돼. 요게 이제 줄기암이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발된 항암제 종류가 세 종류야, 세 종류. 1세대 독성 항암제, 2세대로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나와 있어, 현재. 4세대 대상암제는 지금 개발 중이야. 얘가 줄기세포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항암제는 개발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 줄기암 이론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대학병원에서 줄기암 치료제가 안 나왔냐? 과학자 손에서 의사 손까지 넘어가는데 20-30년 걸려, 현실적으로. 왜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세포 실험하고 독성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하고 인체 실험도 하고 막 인체 실험도 막 여러 번 하잖아.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베라스템이라는 이 업체가 제일 오래됐는데 지금 아직도 2상, 3상 이런 거 하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중단된 것도 있지. 그러니까 개발이 쉽진 않아. 근데 이 줄기세포를 죽이는, 암줄기세포를 죽이는 항암제가 나오면 그래도 암 치료율은 많이 올라갈 거야.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면역항암제가 줄기암을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료받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여기 보면 표적항암은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게 돼. 2세대 표적항암제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버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완치의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빠지고 막 구토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독성항암제라고 1세대 부르는 거고, 2세대 표적항암제는 이제 특정 타겟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얘가 길이 너무 많아. 그래서 특정한 한 길을 막았는데 다른 길들이 많아서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내성이 생겨. 그걸 우리가 이제 표적항암제로 하는 거고. 근데 3세대 이게 이제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거든. 3세대 면역항암제는 치료율이 있는 거야. 완치가 있어, 완치가. 그렇잖아? 이게 유명해진 게 지미 카터 대통령 알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에 걸렸는데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를 맞고 완치가 된 거야.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지, 면역항암제가. 그런데 요즘 이제 이거는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면역항암제하고 1세대 항암제를 같이 했더니 치료율이 제일 높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3세대 면역항암제로, 그러니까 줄기암을 죽이는 개념이겠지. 그리고 1세대나 2세대 항암제로 요 일반암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병용하는 거지. 1세대 항암제 플러스 3세대 혹은 2세대 플러스 3세대.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에 3월 달에는 폐암의 1세대, 3세대 이게 병용 치료가 허가가 났고 5월 달에는 간암의 2세대, 3세대 병용 치료하는 게 허가가 났어. 지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흑색종하고 폐암에만 허가를 받았다가 점점 이제 허가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여러 암에 적용이 되고 있어. 신장암에도 지금 허가가 나 있고 여러 암들이 점점 이제 허가가 돼서 앞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 이 면역항암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줄기암을 죽인 데 있어서 대학병원 치료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면역항암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내가 8년 전에 쓴 자료야. 여기 보면 우리가 암에 접근하는 방법을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 뭐냐면은 하나는 파괴하는 거지. 이게 지금 수술항암 방사가 그런 거잖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안 간다고 생각해서 얘를 정상세포로 안 가니까 죽이는 거지. 그래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수술해서 떼내거나 화학항암제로 이제 죽이거나 방사선 쏘여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또는 우리 면역력을 올려서 우리 면역이 공격하는 방법도 있겠지. 면역항암제가 이거야, 사실은. 우리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랑 NK세포가 암을 공격하거든. 근데 이제 그 T세포 작용을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이런 요법이지.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놓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야. 신기하지? 아까 여기 보면 암세포는 이쪽 방향으로만 갈 것 같잖아, 이렇게. 정상세포가 초기암 됐다가 줄기암 됐다가 이런 식으로만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여태까지 이게 1930년대부터 논문이 있었어. 암세포가 어떻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간다. 이런 논문이 이제 실험실에서 발표가 많이 됐는데 왜 가는지를 몰랐던 거야, 왜.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거를 밝혔어. 그게 이거거든. 줄기암 세포도 초기암으로 가고 초기암 세포도 정상세포로 간다. 어떻게 하면 가는지를 밝혔지. 그래서 이 기사가 올해 2월 달에 나왔거든. 이 논문들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온 논문들인데 카이스트에 전기전자 전공한 교수님이 이걸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태까지 왜 몰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밝힐 수가 없었던 거야.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논문 쓴 분은 슈퍼컴퓨터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대사치료 백일요법을 하냐면 여기 봐봐. 대장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가는데 영향을 준 게 뭐야? 후성유전학적인 조절인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알게 된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암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뭐냐면 경험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뭐 채식해서 좋아졌어요. 나는 뭐 녹즙 먹고 좋아졌어요. 나는 뭐 현미 채식해서 좋아졌어요. 뭐 나는 마음을 뭐 평안히 했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다 그 선에서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 체질도 다르고 뭐 몸무게도 다를 거고 뭐 지역도 다 다를 거고. 근데 공통적인 거를 몰랐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야. 공통적인 게 이 후성유전학적인 조절인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암 환자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대사치료 백일요법을 이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 이 임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이 끓을 때 가스불 딱 켠다고 물이 바로 끓나? 아니잖아. 가스불을 한참 켜놔야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확 바뀌잖아. 기체가 되는 거지. 똑같아.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100일 정도를 해줘야 이게 바뀌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상인이었는데 암 환자가 됐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야. 이쪽 상태에서 왜 이쪽 상태로 갔냐. 집중적으로 3개월 이상의 스트레스 과로 불면 이런 게 있어서 면역계가 잘못되고 이런 스위치들이 막 켜지면서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암세포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암이 생기는데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 이게 이제 대사치료 백일요법인 거야. 이걸 대충 한다고 되진 않아. 궁극적인 건 이런 거지. 이걸 하면 암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 그럼 관리가 가능하잖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은 거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설명을 할게. 후성유전이 뭔지를 설명을 할게.